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답변을 하게 됐네요. 루팡님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요거 1년 동안 돈 모아서 팀노바 신청합니다 라는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확대를 해봅시다. 루프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웹 풀스택, 보안, 모의 해킹, 게임, 클라이언트 3개 다 관심이 있는데 꼭 하나만 배워야 하나요? 3가지 모두 잘하게 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네요. 팀노바가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말고 어느 방면에 가도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개발자를 키워내는 걸 목표로 하는 것 같아서요. 취업이 아니고 스타트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실제로 모의 해킹 이게 되게 어렵네. 보안은 모의 해킹, 근데 이제 정의부터 일단 정의 내리셔야 되는 게 보안은 모의 해킹을 뜻하진 않아요. 보안은 실제로 어떻게 공격이 이루어지니 그거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예방하는 거를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의 해킹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모의 해킹을 해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전문 해커는 아니지만 모의 해킹을 굉장히 해보는 건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모의 해킹이라는 게 문제가 어떤 특정 상황, 그러니까 실전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의 해킹 방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서 사실 그러니까 실전 공격 패턴과 어떤 대회용 또는 막 이런 방식의 해킹이면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보안 쪽은 저보다는 기계인간 팀장이 더 전문가시지만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관점보다는 실제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공격의 원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팀노바가 굉장히 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팀노바는 개발 그 자체에 집중을 하고 그 집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을 이해하고 보는 거를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안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안이라는 게 단순히 해킹만 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커들도 레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툴만 깨작거리는 툴키디 뭐 이런 애들은 사실 뭐 그냥 운 좋아서 하나 걸려서 뚫는 느낌이고, 그런 애들 말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개발을 엄청나게 잘해요. 엄청나게 잘해요. 그냥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해커라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만든 그 부탈리인가 뭐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그 얘기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제가 들었었는데요. 17세의 어떤 그 소년이 천재 해커, 러시아의 천재 해커가 뭘 만든다 막 이 얘기를 제가 한 6년 전인가 들었었어요. P2P인데 뭐 서로 공유가 되면서, 근데 그게 이제 이더리움인 줄 몰랐는데 그 P2P로 서로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 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IT 업계에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역시 쟤는 개발 잘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원리에 대해서 보면서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플랫폼 코인인 어떤 이더리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열쇠 수리공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그러니까 열쇠 수리공이 열쇠를 만드는 걸 알고 만드는 원리를 알잖아요. 그리고 열쇠를 직접 깎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해킹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러니까 빈집을 털려고 하고 마음 먹으면 다 뚫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열쇠 수리공이 돼서 빈집을 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빈집 터는 어떤 노하우들을 근본적 이해가 없이 깨작깨작 할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털면 열리더라라는 그런 거를 그 자물쇠의 원리나 뭐 그런 어떤 잠그는 그런 것들의 원리를 모르고 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제 근본을 이제 이해하고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기간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웹과 보안, 게임 이 세 개를 다 하려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실제로 웹 같은 경우는 풀스택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까지 하신다고요. 그게 진짜 웃긴 게 그 웹도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웹 프론트엔드 진짜 괜찮게 하는 한 사람 뽑으려고 실리콘밸리에서 6개월 이상을 면접을 본대요. 그 정도로 잘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한 명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사람 말고 진짜 괜찮은 사람, 그만큼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웹 프론트엔드를 진짜 잘하는 개발자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국내에서 그래도 웹 에이전시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데에서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 딱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나름대로 뭐 명언이라고 하고 간 게 있는데, 퇴사하실 때, 저는, 자기 카톡 프사에도 써 있어.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아니라 프론트엔드 개발도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본인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거 동의해요. 왜냐면, 프론트엔드 자체를 한 장르로 보고 이제 접근하는 거랑,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한 장르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냥 프론트엔드를 하게 된 거죠. 나는 개발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뭐 마우스로 끄적을 보면 뭐 이런 거죠. 개발이란 거는 공통 분모가 가운데 있고, 예를 들면 여기에는 뭐 네트워크를 보든, 네트워크를 이해하려면은 어떤 뭐 디지털 신호에 대한 이해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개발을 하려고 해도 변수를 하나 선언해도 디지털 신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컴퓨터 안에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개발을 하려면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게임을 만들려면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드웨어는 동일하니까. CPU가 올라가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기반이 되고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기기들이 동의해요. 심지어 IoT 기기까지 동일하거든요. IoT 기기조차도 CPU가 있고 아주 작은 램이 있고 뭐 그렇게 뭐 네트워크 통신하는 원리도 똑같고, 다만 그 부품이 작아진 거죠. 컴퓨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뭐 공유기 같은 것만 보시더라도 뭐 그 안에 뭐 CPU 같은 것도 막 장착이 돼 있고 거의 작은 컴퓨터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안에 웹을 하시든 어떤 분야를 가시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본이. 이거 굉장히 꼰대 마인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짜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안의 장르 중에 하나가, 이거 진짜 하나하나 되게 큰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큰 거라서 제가 설명하기 되게 힘든데, 웹도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러고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프론트엔드 기술이 몇 개인지는 아세요?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서 뭐 나온 기술이 뭐 요즘은 뭐 리액트, 뭐 뷰.js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얘네 말고도 겁나 많아요. 진짜 기본적으로 이런 스크립트가 뭐 100개 막 이상 돼요. 근데 그 나름대로 뭐 사장되는 애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기술들이 그냥 사용을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려면 사실은 일반 클라이언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해요. 반대로 웹에서 백엔드를 한다. 백엔드라고 하면 그 앞에서가 아닌 뒤에서 처리되는 부분들을 담당하는 거죠. 주로 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사용자한테 보여줬을 때 조금 크리티컬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이제 프로 웹 개발자들이 팀노바에 많이 와요. 한 3년차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이 친구들한테 보통 처음에 상담할 때, 요즘 제가 상담하진 않지만 제가 옛날에 상담할 때 꼭 물어봤어요. 대부분 국빈이 나와가지고 자바 하고 있거든요. 자바에서 그 스프링하고 뭐 마이바티스 쓰고, 그 기술은 바뀌지도 않나봐. 1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냥 버전업만 하고 계속 쓰는 분위기예요. 그냥 똥캣 딱 깔고.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페이 너무 세지거나 운 나쁘면 또 잘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JDBC의 커넥션을 하는 부분에서 커넥션 풀이라는 게 존재해. 약간 DB 커넥션 풀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거기서 이제 풀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알고 있어요? 3년차 개발자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풀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가 없이 웹의 관점에서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실수냐? 사실은 실수까지는 아닌데,
그냥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모르고 쓰는 거는 문제가 있죠. 풀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거 하나만 보고 그냥 쓰는 거거든요. 이건 근데 왜 모르냐면 스레드 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레드 풀을 이해하려면 스레드를 알아야 되고, 그 스레드라는 거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기본 프로그래밍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스레드 풀을 이해하면 끝나냐? 그렇지도 않아요. 커넥션 풀에서는 접속을 한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접속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뭐 진짜 보안에 대한 지식이 1도 없는 애들은 그냥 그 클라이언트에서 막 접속을 시키는 거예요. 서버로 아이디 패스워드 막 넣어서 막 그래가지고 보안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얘가 어떻게 노출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원리를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털린 애들도 있고,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개발자가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서버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서버를 사용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일반적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보안도 마찬가지고요.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어느 분야든 갈 수 있는 개발자를 만드는 게 목표고 늘 그래 왔고, 실제로도 뭐 블록체인이나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많이 갔죠. 실제로 게임 쪽도 최근에 갔어요. 게임 서버 개발자로. 근데 게임 클라이언트 개발자, 저희가 전문적으로 게임 클라이언트 개발을 하진 않아요. 근본을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세스를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야든 갈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문제는 특화를 시키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정글에 예를 들면 사막 생존 법칙이라고 해서 정글의 법칙 사막편을 찍는데, 내가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사막에서 생존하는 법만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변을 관찰하고 그걸 통해서 생존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사막에만 특화시키면, 만약에 그 다음 정글의 법칙 그 다음 편이 만약에 늪지된 거예요. 늪지되면은 사실은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기술을 가르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관찰하는 능력, 그리고 도출해내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어떤 개발을 하든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공통 분모를 많이 가르쳐요. 사막에 살든 어디 살든 뭔가를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기의 주거지를 만드는 능력, 예를 들면 습도를 보고 여기는 많이 습해서 어떤 점이 안 좋겠다라든지, 밤이 되면 불을 피워야겠죠. 불을 피우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기반이 되는 법들을 알면 사막이든 정글이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논리이자 저의 처음 커리큘럼 설계 의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셋 다 하실 수는 있는데 세 분야 다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유정이 같은 경우는 웹 개발자 할 수 있고요. 프론트엔드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저희가 막 파진 않아서 뭐 엄청 뭐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문제는 유정이가 작정하고 게임 서버로 들어간 친구예요. 고졸인데 4천대 초반 연봉으로 들어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작정하고 프론트엔드 판다 그러면은 엄청 잘할 거라는 건 확실해요. 금방 파요. 저희 팀노바 친구들 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고 저는 그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이거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이거 익숙해진 거의 차이? 그런 거라고 좀 봐요. 근데 뭐 그 친구만 해도 프론트엔드 백엔드 다 하고요. 웹은 보안도 완벽하게 뭐 보안을 알고 한 건 아닌데 보안도 가르쳐야 될 게 진짜 많거든요. 그 친구가 뭐랬지? 패킷 아모아까지, 게임 클라이언트, 자기가 게임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니까 게임 네트워크 서버에 있는 패킷을 암호화해서 그 중간에 어떤 패킷이 노출돼서 그것을 똑같이 따라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을 많이 방지했어요. 그런 정도까지는 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안에서 암호화는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 기본이죠. 그래서 어떤 게임을 설계할 때 사용자가 흉내냈을 때 똑같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해커가 의도적으로 막
결제가 막 되는 거를 막 따라한다든지, 근데 가짜 결제인데 진짜 결제처럼 돼서 아이템이 이동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법에 대해서는 보통 그런 건 거기서 컨펌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 구조상 얘기를 해줬어요. 뭐 그런 것들은 좀 코칭을 해줄 수는 있죠. 근데 그건 이제 개발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결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하는 방법을 먼저 더 키워주는데 주력을 했죠. 그래서 훌륭하게 잘 해냈고, 그래서 고졸인데 그 친구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이도 아직 어린데, 제일 아무튼, 근데 열심히도 했고, 잘해요. 말도 잘 듣고, 그리고 게임 클라이언트는 걔가 3D 게임 만들었나? 걔가 3D 게임 만들었는데, 유정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 네트워크랑 패킷 암호화랑 게임 서버 설계를 했는데, 게임 서버 설계를 진짜 잘했어요. 근데 게임 서버 설계를 진짜 잘해서 정말 우리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아무튼 겁나 빡시게 거의 논문을 쳐바를 정도로 하죠. 저희가 뭐 이런 논문 대회에서 요새 뭐 논문 대회가 굳이 나가진 않아서 요즘 뭐 상 타는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알게 모르게 상 많이 타요. 팀노바 팀원들. 그 논문 대회 나가서 상 탄 친구는 왜 저희가 상 탄 게 왜 이렇게 많았냐면, 그 친구가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 기갱현 팀장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대신 짜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게 코칭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열심히 해서 지금 미국 가서 석사 따는지 박사 따는지 둘 중 하나 따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고, 아무튼 뭐 결론은 뭐 대부분 학생이 하고 싶다면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 기술을 막 주입식으로 막 떠먹인다고 기술이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계속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되게 많이 그래요. 웹서버 같은 경우도, 웹서버가 문제가 아니지, 언어만 보더라도 제가 한창 프로그래밍 막 배우고 있던 시기가 199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때는 맨날 터보C나 C 막 이렇게 배우고 비주얼 베이직 막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자바 PHP를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언어들 많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요, 그만큼 굉장히 조금만 지나도 막 새로운 거 막 나오고 그래요. 그때 또 학원 또 다니실 건가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때 되면은 프로 개발자가 될 텐데, 프로 개발자가 학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떤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쪽팔린 거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싫어서 학생들한테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같은 거 팀노바 팀원들 아무렇지 않게 그냥 파고 들어가고요. 그런 어떤 피지컬을 올리는 게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아니면 자기가 늘 새로운 기술을 떠나서 그냥 기존에 있는 기술이라도 분석력이 되게 좋아요. 분석을 잘해서 한땀 제가 집중력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력도 굉장히 좋고요. 밸런스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세 개를 다 진짜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너무 많긴 해요. 사실은 많아서 뭐 저걸 어떻게 다 하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중간중간 하면서 그러니까 웹 같은 경우는 PHP 때 배우고, 뭐 프론트엔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요새 막 학원들이 광고하는 뭐 Vue.js나 뭐 리액트 이런 거는 저희 그냥 기초 때, 지금 좀만 기다려보세요. 저희가 좀 시켜보고 있거든요. 강사한테 그거 가이드 좀 해달라 그러는데 금방금방 해요. 팀노바 팀원들은 좀 약간 사기캐 같은 게 좀 있어요. 웹 같은 경우도 별로 걱정 없고, 요즘 세영이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세영이 작품을 제가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업로드 안 했는데, 그 작품 보면은 이제 3차원에서 3D 모델링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상에서요. 프론트엔드죠. 뭐 그런 것도 작품도 있고, 뭐 알아서 혼자 잘 하더라고요. 리액트로 만들었고요. 뭐 그런 거 제가 조만간 세영이 작품 올리면 한번 보시고요. 뭐 보안은 유정이 작품에서 뭐 패킷 암호화하고, 어쨌든 암호화는 기본이고, 보안이 진짜 많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운영체제 보안도 있고, 웹브라우저, 그러니까 그 HTTP 서버 보안도 있고,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관점에서 보안도 있고,
그리고 그 코딩할 때 보완을 하는 시큐어 코딩적 관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컴파일적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컴퓨터에서 지금 빌드가 제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안드로이드를 뭐 짠다 그러면 안드로이드가 실행되기 전에 어떤 그 달빙 머신이라고 해서 달빙 머신화된 어떤 그 바이트 코드를 내뿜어요. 근데 그 바이트 코드 이전에 어셈블리화가 되는데 그게 스몰라이라는 언어로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으실 수 있나요? 아무튼 그냥 뭐 혼자 얘기해 볼게요. 그냥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쨌든 변화된다라고만 그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어셈블리어 코드에서 사실은 이렇게 코드가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하드 코딩에 놓은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완도 있고요. 코딩적 관점에서의 시큐어 코딩적 관점이란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관점이 있더라? 진짜 되게 무궁무진해서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적 관점이 있고, 그리고 진짜 이거는 개발 진짜 잘해야 돼요. 개발을 잘해야,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진짜 잘하는 그런 해커들 보면 만약 이 사람이 HTTP 웹서버 해킹을 주로 한다라고 해도, 이 사람이 어쨌든 들어가서 뭔가 해짓고 뭔가 다 털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늘리냐면 개발을 통해서 늘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테크닉을 공격적 방향으로 테크닉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일단은 무술을 최고로 잘하고 싶다면 일단은 기초 체력을 늘려야죠. 그러니까 달리기도 계속하고 근육도 만들고 움직임을 최대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술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초 체력을 이제 키우는 거죠. 뭔가 혼자 뭐 횡설수설 했는데 뭐 알아들으셨으면 참 좋겠는데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보완이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냥 툴kit이라고 그냥 툴이나 깨작깨작 되면서 그렇게 해킹하게 돼요. 운 좋아서 되는데 그런 데는 허접한데고.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해커는 진짜 잘하는 개발자예요. 진짜 잘하는 개발자는 웬만한 해커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개발 잘 하시면 돼요. 게임도 다 똑같죠. 게임은 뭐 서버 안 쓰나? 게임은 컴퓨터에서 안 하나? 게임은 좀 더 특화된 거죠. 특히나 클라이언트 관점은 파티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화면에 뭔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 있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테크닉적인 거, 특히나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좀 더 게임이 생동감 넘치고 게임의 애니메이션적인 부분들, 요즘은 그 엔진들이 다 해주니까 옛날같이 막 직접 막 계산하고 막 이해하고 수학적으로 막 그리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물론 그런 이해가 있고 하면 훨씬 더 정밀하고 잘하는 개발자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진짜 게임 개발이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클라이언트 관점에서를 이해하려면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같은 자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게임도 뭐 일반 뭐 네트워크 없는 게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 쓰는 게임이 어디 있어. 그러면 경우에 웹 개발에 데이터베이스가 겹치죠. 보안 측면도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암호화를 한다라고 해도, 이것도 진짜 뭐 무슨 말을 해도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암호화를 한다고 해도 메모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평문을 넣고 그 평문을 암호화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메모리가 기존 크기보다 두세 배 더 있어야 최소한 이제 하나의 암호화가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자에 있는 무언가를 꺼낸 다음에 그거를 정리하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별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걸 빼서 딴 데다 놓고 그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다시 넣을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공간을, 메모리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그럼 메모리 사용하는 게 뭘까?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지금 뭐 횡설수설 지금 24분씩이나 떠드는지 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뭔가 혼자 막 떠들었는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되긴 되는데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근데 뭐 팀노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막 긴 친구들은 거의 1년 6개월까지 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1년 2개월 1년 3개월, 근데 이게 막 일부러 막 돈 벌려고 질질 끄는 게 아니고, 얘 지금 현업 대비했을 때 문제 생길 것 같아서 좀 크리티컬한 친구들이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씩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수료하는데요. 100명 중에 몇 명 크리티컬한 친구들은 조금 더 코칭을 하다 보니까 뭐 한두 달 더 길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좀 길어지셔도 되면은 상관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완벽하게 다 못 가르쳐요. 너무 넓어요. 진짜 하나하나가 정말 개발자 한 명의 장르가 생기는 분이에요. 웹 개발자, 풀스택 개발자, 예를 들어서 뭐야,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단순하게 봐도 그런데 그거 DBA 붙고 이러면 웹 개발 하나도요 전문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 다음에 DBA,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 세분화 되게 많이 시켜놔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대략 이제 기술적인 포지션에서 나르면 최소 4개 이상, 그리고 웹도 더 나눠요. 한 대여섯 개 이상 나눌 수 있어요. 웹에서만. 왜 그러냐면 웹도 막 스타일시트랑 어떤 HTML 태그 전체 웹브라우저 그 웹 표준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또 한 명 붙고,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요즘 플래시로 그 개발 잘 안 하니까, 예전에는 플래시 개발자 한 명도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막 장르가 6, 7개씩 막 가요. 단순히 그거 말고도 장르 세분화 시키려면 엄청, 웬만해도 그 장르가 그 직업이 생길 정도라는 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보안 같은 경우는 보안도 존나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얘도 진짜 답이 없네. 아까 말한 보안의 장르가 진짜 많아. 아까 그 얘기는 한 것 같고, 게임 같은 경우도 뭐 게임 서버, 게임 클라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아요. 의외로 게임 서버, 게임 클라 전문가 DBA 붙을 수 있고, 아까처럼 DBA는 사실 DB 쓰는 곳에서는 좀 대형 그런 개발사에서는 충분히 필요가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이게 진짜 대형 게임이면은 뭐 분산을 하기 위해서 그 분산에 대한 전문가까지 필요해요. 게임 개발 회사들이 의외로 서버가 좀 그 약한 경향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른데, 얘네가 원래 되게 서버가 헤비한 그런 서비스다 이러면은 그런 쪽 개발자는 되게 잘하는데, 반대로 이제 막 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클라이언트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서버를 또 많이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서버 개발자가 좀 약한 건데, 게임 서버 개발이 어느 정도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경력자 위주로만 뽑으려는 경향도 되게 강하고 막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 게임 개발 쪽도 세분화 시키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옛날보다 많이 이렇게 유니티나 뭐 언리얼, 뭐 게임 샐러드, 요새 게임 샐러드로는 개발 안 할 텐데, 뭐가 있을까? 또 아무튼 뭐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검토를 해본 바로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이렇게 뭐 적어진 거지. 글쎄요. 되게 아무튼 뭐 말하다 보니까 머리 아프네. 그만큼 장르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이거 되게 가볍지 않아요. 그리고 게임 클라이언트, 특히나 엔진 하나에만 익숙해지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시려면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만 딱딱딱 해서 딱 어떤 그러니까 뭐 게임 클라이언트가 있는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뭐 언리얼 하나만 집중을 하겠다, 뭐 그리고 뭐 보안도 내가 웹패킹 정도까지만, 게임에 필요한 보안까지만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특정 장르가 맞춰지면 그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말 존나 길었네. 진짜 뭐 짧게 하려고 마음먹고 했는데 질문 자체가 헤비해서 그게 안 되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건, 저는 좀 헤비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깊게 파고 들어가고, 그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교육도 잘하고, 그래서 결과가 좋은 건데, 좀 약간 파고 들어가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조금이라도 전문 용어를 쓰면은 제가 주로 상대하는 그 교육자가 어쩔 수 없이 교육자 숙명인데, 그 대부분은 초보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개발 용어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이미 실력이 많이 붙은 응용 2단계 친구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거 대충 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게 이러니까 이 기술이 있으니까 이렇지, 이러니까 이런 거야 라고 하면 다 금방 알아듣거든요, 걔네들은. 그래서 조금 제가 스트레스가 좀 있네요. 아무튼 그래도 저희 그 팀노바에 대해서 좀 잘 아신다고 느껴지는 게,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방면에 가도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개발자를 키워내는 걸 목표로 하는 거, 요거까지는 굉장히 팀노바에 대해서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목표시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다 해서 한다? 이거 오바예요. 제가 봤을 땐. 일부는 다른 개발자들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 중에서 딱 보면 근데 왜 뭐지? 근데 뭐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표가 온라인 게임 개발이다. 아니면 목표가 뭐 웹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다. 이거에 따라서 너무 기술이 다르고요. 추천해 줄 만한 방향이 좀 다르긴 해요. 스타트업 목표시면 진짜 너무 장르가 달라서 모르겠네요. 아니면 보안 쪽으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어렵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버티시면서 팀누바 내부에 오셔서 상담을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일단 어느 정도 하시는지를 봐야 뭐 설계를 해드리거나 하는데,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의 프로세스로 이미 말을 했거든요. 이미 이 사람이 되게 잘할 거다라고 가정하고 말한 게 그 정도예요. 다 소화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다 가능하다 말한 건데, 솔직히 말해서 학생마다 케바케가 있죠. 인간을 교육한다는 건 케바케가 있다는 거를 뜻합니다. 케바케는 어떤 애들은 진짜 할 것 같아요. 그런 패기로 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은 웹 개발 하나도 힘든 사람도 있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타트업 목표로 하시면 제 생각에는 현명하게 이 세 개는 다는 힘듭니다. 그리고 그 기술 기반 스타트업인 그 기업에서 우월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스북보다 얼굴 인식이 훨씬 좋아. 우리는 95% 이상 얼굴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어. 라고 해서 인수된 기업이 페이스닷컴이거든요. 인수 금액이 꽤 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던 것도 아닌데, 그보다 더 몇십 퍼센트 더 정확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을 샀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팀노바에서 어차피 포괄적으로 좀 넓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큰 그 자양분 토양이 깔린 상태에서 본인이 씨앗을 수료 이후에 심는다는 느낌으로 부족한 공부를 해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이건 잘 팀노바를 버텼을 때. 요즘은 이제 준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 팀노바 이제 요새 포기 유형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할 테니까 이 영상 답변 영상 보시면 다음 올라간 팀노바 요즘 포기하는 학생들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영상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은 이제 올라오시면서 어느 정도는 가이드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게 섬세하게 제가 이 지문자님의 루팡님의 어떤 분인지 좀 보고 어떤 히스토리로 올라왔는지 보고 말하는 게 전문가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셔서 올라오셨다는 가정하에 그때 다시 저랑 응용 2단계 올라오셨을 때 상담을 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